세상은 돌고 도는 거다. 절대로 빚내지 마라. 정신 차리며 살아야 삶을 지킬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일 무서운 거는요, 금융노예 되는 겁니다. 금융노예가 뭡니까? 은행에다가 매달 따박따박 이자를 상납하는 걸 금융노예라고 얘기합니다. 빚내면서 살면 인생이 엉망됩니다. 저축하고 배당받는 게 일상이 되면 삶이 탄탄해지는 거죠. 이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떻게든 좀 잘 살아갈 각오를 하며 지내야 되겠습니다.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제금융위기가 2025년, 26년쯤에 터진다고 합니다. 이런 정도의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너무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게 문 닫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임금 체불에 이래저래 난리인데 한국의 경제가 파멸 안 하고 견딜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올 쇼크만큼의 충격파가 온다라고 이제 예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주택 가격도 1년 만에 50% 60% 폭락했답니다. 도시가 그 정도로 폭락하고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고 대규모 투신 행렬들이 심하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인데 중국 다음은 뭐다? 한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래저래 가족 간의 살인이나 범죄가 엄청 나오고 있답니다. 무제한 매입해준다고 얘기하고 이래저래 고물가의 내수 경제가 스탑이 되고 난립니다. 재앙적인 소비 침체가 벌써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여름철 휴가 때도 제주도 강릉 양양에 사람들이 안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여름 시즌의 일이고 추석 이후의 상황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소비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관광지가 한적하고 조용한 게 왜냐? 사람들이 휴가를 안 갔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이래저래 사는 게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염려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영국 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폭등이 벌어지고 난리라고 합니다. 야만의 시대로 되돌아갔다고 하죠. 그만큼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려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업자가 길거리에 울거리고 연체 뉴스가 이제 터져 나오고 있답니다. 미친 정부가 세금을 부동산 매수에 다 쓰다 보니까 더 엉망이 되어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조용히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하고 지켜내는 사람들은요, 행복하게 조용히 삽니다. 배당주 싸게 사놓고 이제 배당 받으면서 잘 산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은행들이 주가가 폭락하고 나면 그 싸져 있는 은행주들, 기업은행이나 제비금융주주 같은 이제 은행 주식들 사놓으면요, 나중에 배당이 뭐 10%, 15%,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한답니다. 1000만원 배당주 사놓으면 나중에 150만원 배당 수익으로 벌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1000만원에 150만원, 1억이면 얼마? 1500만원인 거죠.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받는다라고 하면 되게 탄탄해지는 거죠. 1억 집어넣는데 배당으로 1500만원 받는다? 한 5년 받으면요, 6년 받으면요, 그냥 원금만큼 돈을 이제 받아낼 수 있는 거죠. 마르지 않는 샘물이 그런 배당 투자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장기 투자이고 이제 현명하게 자산을 늘려가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은행주를 한 2, 3년 뒤에 아주 쌀 때 사놓으면 매우 유행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상해나 북경은 일본의 1994년하고 비슷하답니다. 이래저래 홍콩이나 중국이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다라고 얘기하죠. 중국의 고소득 맞벌이도 투신한다는 얘기가 나온답니다. 이 엄청난 상황을 한국에는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 않은데 실제로 언론이 차단이 되어 있어서 나오지 않는 것이지 실제 현실은 계속 벌어지고 있답니다. 매우 무서운 얘기죠. 경제위기 대공황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하고 이제 대출 갚으려고 사람들이 허리가 휠 정도로 미친듯이 일한답니다. 강남 3구에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10억 빌린 게 뭐 10명 중에 2-3명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간땡이가 부었죠. 근데 이제 두고 보자고요. 2025년, 2026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부동산 호가 상승이 이제 신기루였음이 거품이었은 게 드러나고요. 우두두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다 망하고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사람들은 전부 다 도박에 빠지고 음주에 빠지고 한탕하고 경마장이나 경륜장 이런 데 사람들 더 몰리고 강원랜드, 정선, 카지노 같은 데 빠지고 그러고 살겠죠. 좀 도둑들 들거를 끄고 다단계 사기치고 납치하고 인신매매하고 온갖 나쁜 일들이 다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은요, 1997년보다 지금이 상황이 더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이래저래 관광지가 너무 조용하다고 얘기하니까요, 참 난리죠.
이래저래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월급 나오면 진짜 감사해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말들이 많습니다. UF 팀원에서 정산대금 5억, 10억, 30억 못 받은 이들이 너무 많답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동네 재래시장의 사채업자들이 일수도 안 줄 정도로 지금 돈이 말라서 난리랍니다. 국민들이 우매한 덕에 윤석열, 윤대지가 지금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길거리에 시위도 없고 끌어내려야 된다는 말도 없는 거 보면은 저를 포함한 이 많은 국민들이 참 무지하고 한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앞으로는요, 인간관계도 강제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돈 나갈 이제 구멍을 막는 거죠. 세상에 믿을 놈 없습니다. 사람 살아오면서 주변 환경을 잘 관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되게 무섭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정말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동산 펌프질하고 있는데 그 강풍이 끝날 때쯤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기 침체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래저래 그 장기 침체가 오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몰락하고 망가지는 거죠. 이게 현실이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혼돈의 시대입니다. 삶의 대부분이 시궁창으로 추락하고 있고 정의로운 척하고 뒤통수 치고 양아치다는 사기꾼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50대 초중반 잘 나가도 불안하답니다. 조직에서 임원이고 잘 버티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튕겨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그리고 튕겨나면요, 한두 달만 지나면 다 바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겁내는 겁니다. 부동산 뉴스,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만 보면 되게 호황인 같은데 진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남을 비하하고 경멸하고 막장짓 하면서 착취하려고 하는 쓰레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도 조심하며 지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정말로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비벼야 되고요, 소비를 줄여야 되고, 어떻게든 현실을 좀 냉정하게 내다보고 어떻게 살지 잘 궁리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자산시장의 대붕괴를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 때보다 자산 붕괴가 더 심하다고 하니 말 다 한 거죠. 경매대란, 오일쇼크, 고물가 사태가 금방 안 끝난다고 합니다. 수축 경제 사회가 이제 오래 지속된다고 하니 최소 4, 5년간은 지속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더 조심하며 마음 굳게 먹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탕핑족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의 모습이 어리석다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지금은요, 비현실적인 경쟁에서 벗어나고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 공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삶이 지켜지고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상황이 지금의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